질환을 진단하는 기계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환자들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CT, MRI 등을 생각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초음파라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초음파는 굉장히 기본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는 사실 이거 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질 초음파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복부 초음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보실 때는 소변이 많이 차 있어야지 소변을 투과해서 자궁이나 난소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체형이랑 지금이랑 좀 틀려졌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많으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보다는 질 초음파가 골반 내에 있는 장기의 정확한 진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가 처녀들인 경우에는 질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초음파 막대기가 요즘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늘잖아요. 이런 것들한테 특수한 젤리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런 콘돔 같은 것을 위에다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질 안에서 자궁이나 난소, 주변 장기들이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처녀인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를 안 하고 이제 항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초음파 막대기가 항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윤활제라든지 마취 크림 같은 것을 바르고 하시면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초음파는 질환을 진단하는 기본 툴이에요. 기본 기구인 것이죠. 통증도 없고 어떤 그 방사선의 위험도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아주 간편하고 외래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진단 기계인 것입니다.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복부 초음파로 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배꼽 아래쪽으로 치골 뒤쪽으로 방광 뒤쪽으로 자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치모가 있는 부분 치골 뒤쪽에 초음파가 놓이게 됩니다. 환자는 소변이 좀 참아야지 그 소변의 물을 통해서 자궁과 난소, 장, 그 외에 부인과 기관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초음파를 볼 때는 초음파실 앞에서 여성들이 소변을 참고 좀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보면 방광이 충분히 차면 좀 검은색의 방광 음영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젤리를 묻히고 치골 뒤쪽을 초음파가 놓여지게 되면서 자궁을 보면 방광 뒤쪽에서 상단면에서 보면 가운데 자궁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궁을 지지하는 리가멘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운데 자궁이 동그랗게 마치 망고같이 보여요. 자궁의 사이즈는 옆 단면을 통해서 재면 가로 세로가 한 4cm 정도 되고 세로로 봤을 때 자궁의 길이는 한 7, 8cm 정도 됩니다. 자궁을 만약에 계란으로 비유했을 때 껍질 흰자 노른자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근층은 한 2cm 정도 되죠.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봤을 때 옆으로 보면 자궁은 마치 망고같이 보이고 그 하얀 라인 밑쪽으로 난소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이 난소는 벌집 모양이나 또는 초코칩 쿠키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초코칩에 있는 그 초콜릿이 사이즈가 좀 틀리죠. 그래서 정상 월경 사이클에 따라서 이 난포의 그 초코칩의 모양과 크기는 좀 다양합니다. 난포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통 5-6개 정도 보이죠. 월경 사이클에 따라서 크기도 다양하고 뭐 3 내지 6mm, 7mm, 8mm까지도 될 수 있고 배랑위에 보이는 하나의 커다란 난포는 2.0cm이나 크면 한 2.3cm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배란기를 통해서 이 난포는 터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난포가 다양한 사이즈가 아니고 작은 사이즈나 좀 중간 사이즈가 균일하게 여러 개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생리가 좀 불순하시고 다낭성 낭종의 범죄에 들어가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자궁을 세로로 봤을 때는 마치 작은 오이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세워놓은 것 같은 모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이 씨가 있는 조직을 자궁 내벽이라고 하고 오이의 껍질 말고 내층을 근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궁은 근육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근층이 균일하게 진한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막은 좀 더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생리를 할 때 내벽의 두께는 뭐 2 내지 3mm. 그래서 생리를 하면서 그 내벽이 다 깎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도 없는 내벽이 다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란기 때는 내벽이 3층이고요. 내벽의 두께는 한 10mm 정도 됩니다. 그 3층을 이루는 내벽의 음영은 아주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배란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증식기가 되는 것이죠. 증식기의 내막은 8mm에서 11mm 정도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음영은 배란기 때 내막처럼 하얀 줄이 뚜렷하게 세 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하게 똑같이 하얀 줄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식기를 지나면 이제 생리할 준비를 하는 분비기에 접어드십니다. 그래서 이때 내막은 뭐 1.7cm, 17mm 정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벽의 이 변화를 중시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리를 일찍 하고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생리 불순이 많기 때문에 자궁 내벽의 병변, 증식증은 다시 좀 더 증식증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내막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좀 잘 관찰해서 내막에 대한 정확한 치료,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정확한 내막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막에 이렇게 모양을 딱 보면 어떤 음역을 깨트리는 음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모양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죠. 염증이 있을 때도 그렇고 내막의 증식증, 내막의 용종, 자궁 내막의 어떤 근층, 근종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의 정확한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정확한 모양을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리불순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했을 때 제가 꼭 초음파를 봐야 되나요? 하시는데 과거에는 초음파라는 기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배에다 손을 대고 한쪽의 손은 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자궁이 복강 안에 쭉 내려가 있는데 그것이 받쳐지기 때문에 근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궁의 성건증 같은 것을 손으로 진단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손으로 진단하는 것은 안 합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보면 내시경을 본 것 같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궁과 주변의 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시경이 있는 현대의학이 있는데 내진을 하면 여성이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질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고 자궁을 위로 받쳐야 돼요. 그리고 한쪽 손은 올려 받쳐진 자궁을 만져서 표면이 우들두들하다든지 부어있다든지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좋은 진단 기계가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내진하는 방법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내진을 하면서 어느 교수님 손가락에는 안경이 달렸어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지만 여성에게 불편함이 없이 초음파로 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질초음파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질초음파 프로브가 굉장히 좀 두꺼웠었는데 지금 굉장히 가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기 전에 그 초음파에 특수한 젤리를 묻히고 콘돔 같은 것으로 짜여지고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자궁입니다. 자궁 경부 쪽에 초음파 막대기가 딱 부착되게 되면 그 앞쪽에서 앞쪽으로 휘어 있거나 뒤쪽으로 있거나 하는 자궁이 구부러진 오이같이 보이게 됩니다. 표면은 좀 더 하얗게 보이고요. 근층은 좀 검은 음영, 내막은 아주 하얀 음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래서 구부러진 오이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보이고 세로 길이는 한 7cm, 좌측의 센치는 한 40cm 정도 되고 따라서 근층은 한 2cm 정도 되고 내막은 월경 사이클에 따라서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막은 생리 주기에는 내막이 얇아지는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2 내지 3mm까지 생리가 끝나고 나면 거의 1mm, 2mm 정도를 됩니다. 그리고 배란기 때는 3층으로 하얗게 보이고
1cm, 10mm 정도 되고 배란기가 지나고 나면 분비기, 증식기에는 뭐 맥시멈 11mm 정도까지 되고 분비기, 증식기가 지나고 나면 생리잘 분비기에 접어듭니다. 분비기 때 맥시멈 자궁 내벽은 16mm 정도 될 수가 있고 분비기를 지나서 다시 월경을 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대칭적이고 구부러진 오이같이 매끈한 것들의 내벽에 혹은 없는지, 그리고 근층에 비정상적인 혹이나 다른 병변은 없는지를 확실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궁이 앞으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뒤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90%의 여성들은 앞쪽으로 휘어져 있고 한 10%나 15%의 여성이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뒤쪽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불임이 되거나 비정상적인 병변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을 손으로 어떤 치료를 해서 자궁의 위치를 전환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료가 아닙니다. 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난소는 마치 초코칩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초코칩에 있는 초콜릿은 다양한 사이즈죠. 그래서 뭐 6, 7개, 5개의 초코칩이 보이는 사이즈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2 곱하기 3 곱하기 4cm 정도가 되십니다. 생리 초기에 보이는 난포가 작게 있다가 점점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커져서 배란기 때가 되면 커다란 난포 하나가 한 1.8cm, 2cm, 좀 더 크게 되면 한 2.2, 3cm까지 컸다가 이것들이 배란기 때 이것이 터지게 되는 것이 배란입니다. 이 난소는 자궁 정중앙에 있으면 난소는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막대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오른쪽 난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난소가. 그리고 난소 위에는 자궁을 공급해주는 굵은 대각선의 어떤 음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혈관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난소를 찾게 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난포는 오른쪽과 대칭적인 위치에서 초코칩 모양이 나타나긴 하지만 때로는 이 왼쪽 난소가 자궁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초음파를 볼 때 오른쪽 난포를 관찰할 때는 초음파를 좀 확대해서 보지만 확대해서 보면 왼쪽 난포에서 보이는 난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초음파를 축소하게 되면 자궁 위쪽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오버라이딩 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마치 이렇게 도깨비 뿔처럼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가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진을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